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절세설계 페이지 66페이지 목차 10번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를 한 번 더 낸다. 간주취득세. 주식을 과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주주한테는 취득세를 한 번 더 간주해서 내게 하는 관련 법령이고요. 자, 먼저 과점주주의 범위를 보시면, 과점주주란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지분율을 판단하고요. 법인의 발행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과점주주 범위를 판단하는데 그 특수관계인 모두가 다 과점주주가 되게 되는 거고요. 관련 사례, 과점주주 간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위헌인지, 그 위헌 심판이 있었는데 다 합헌 결정이 좀 나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라는 게 법인이 어떤 부동산이나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할 때 법인이 취득세를 한번 내죠. 그런 다음에 이후에 과점주주가 새롭게 됐을 때 그 과점주주한테, 그 개인인 과점주주한테 취득세를 더 한 번 더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한 번 법인 취득세를 냈는데 과점주주가 취득세를 한 번 더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사실 있죠.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여기 보시면 과점주주가 되게 되면 그 자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이런 논리로 취득세를 한 번 더 부과를 합니다. 이게 뭐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상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난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납세 의무.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를 한 번 더 내게 되는데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납세 의무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 이외의 법인들은 과점주주가 취득세를 더 한 번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사례별 지분율의 변동에 따른 사례별로 간주취득세 대상 여부를 한번 보면요. 그러니까 처음에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간주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그러니까 애초에 과점주주였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과점주주, 그러니까 50%를 초과해서 소유하지 않는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새로운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해가지고 50%를 초과하게 되면, 과점주주가 되게 되면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과점주주가 세우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봐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는 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역시 추가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 그 증가분을 취득한 거로 봐서 취득세를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주주가 된 자가 다시 과점주주가 됐다. 그러니까 요거는 과점주주였다가 이 주식을 처분해 가지고 50% 무트로 떨어졌다가 일반 주주가 된 상태에서 또다시 누군가로부터 주식을 취득해서 다시 과점주주가 됐다라고 했을 때 케이스입니다. 이제 그럴 때는 과점주주가 된 당시 주식 비율이 이전 과점주주 그 비율보다 증가한 경우만 취득세를 납부하게 돼 있다는 거고요. 요 사례 이걸로 보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표로 정리를 했는데, 자,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부터 아예 처음부터 과점주주였어요. 그러면 과세될 일이 없죠. 자, 60%였다가 이미 이 사람은 과점주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5%를 취득해 가지고 65%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요 최초의 과점주주였던 요 비율보다 추가 취득한 그 증분, 증가된 5%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과세하게 돼 있고요. 다음 케이스. 자, 40%였다가 60% 된 거예요. 그러니까 40%였을 때는 과점주주가 아니었죠. 50% 미만이니까. 그런데 20%를 더 취득해가지고 60%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요 60%를 취득한 요 시점에 60%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하게 돼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40%였다 60% 될 때 전체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분감, 요게 아까 이제 그 나와본 케이스죠. 과점주주였다가 20%를 처분해가지고 40% 떨어졌어요. 그럼 과점주주가 아닌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런데 15%를 더 취득해가지고 55%가 됐어요. 그럴 때는 40%에서 55%, 15%가 증가했지만
요 최초의 과점주의 때 요때 60%, 요때보다 더 증가 취득한 경우 아니면 과세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60이었다가 40이었다가 70. 그러면 40에서 70이 증가했지만 요 최초 과점주의 열대가 60%였으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60%하고 70%하고의 증분 10%에 대해서만 간주 취득세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취득세 대상인지 그러니까 면제라고 해서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 판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점주의에 대한 취득세 납세 의무는 연대 납세 의무입니다. 과점주의 그 특수항에 포함한 모두가 연대 납세 의무를 지게 되고요. 연대 납세 의무도 위헌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납부 의무 과세 대상은 우리 일반적인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똑같이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 차량, 등기 등록 대상인 그런 기계장비가 있죠. 기계장비 뭐 이런 것들이 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되고요. 우리 일반 기업에서는 부동산하고 차량이 많이 해당이 되겠죠. 일반적인 경우에 납세 의무 대상이고요. 과세 표준은 어떻게 하게 돼 있냐? 과세 표준은 우리 이제 법인인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물론 이제 장부가액이 지방세 시가 표준에 이런 것보다 적을 때는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 표준인 장부가액 의미는 과점주주에 의한 취득세 과세 표준되는 법인세 장부상 가액이라면 취득일 현재 과점주주 성립일을 얘기합니다. 현재 총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외한 가액,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재무제표 상에 있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율은 몇 프로냐? 2%입니다. 2%. 2%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 일반적인 그러니까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는 취득분 등록분 해가지고 4%를 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법인이 이미 한번 취득할 때 등기 등록 이미 맞춰진 상태인 거니까 맞춰진 상태의 재산을 취득한 거로 간주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요 등록세분은 제외하고 취득분에 해당하는 2%의 세율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간주취득세 관련 내용이었고요.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면 첫 번째가 관련 내용이 이 간주취득세 내용을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되죠.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추가 취득해가지고 과점주주가 되게 되면 그때 전체 지분을 취득한 거로 봐가지고 취득세를 내게 돼 있구나라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비상지역비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직 직장 동료 세 분이 직장을 퇴사하면서 새롭게 법인을 세워가지고 세 사람이서 공동 경영하는 형태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각 33.3%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한 10여 년이 지났다고 치고, 그래서 이제 회사가 좀 돈도 벌어가지고 회사 명의로 부동산도 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성장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그 중에 이제 주주 한 명이 나는 이제 법인에서 빠지겠다, 뭐 개인적인 이유에 의해서 법인에서 탈퇴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주주가 탈퇴하고자 하는 주주가 이제 33.33%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 주식을 남아있는 뭐 두 주주 내지는 뭐 각자가 나눠서 주식을 취득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이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A라는 사람이 나가는 그 주주의 33.3%를 본인이 취득을 하게 됐다. 그러면 33.3%에서 그 33.3%를 추가 취득하니까 66.6%가 되겠죠. 그러면 33%였던 과점주주가 아닌 상태였잖아요. 33%를 더 취득해가지고 66%가 된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과점주주가 된 것이잖아요. 이제 이럴 때 간주취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놓치게 되면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한 무신고를 해가지고 고지서가 날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신규 법인 설립할 때예요. 우리 이제 현장에서 보면 뭐 과점주주가 되면 불리하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친구 이름으로 일부 지분을 뭐 해놓는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과점주주 간주칙세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 보셨던 것처럼 설립할 때부터 과점주주였다 그러면 이후에 간주칙세 문제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과점주주일 때 이후에 간주칙세 전혀 문제 없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명의시작하거나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이런 거 뭐 사소한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명의시작을 해놨다가 나중에 회사가 커지거나 이럴 때 커지게 되고 이러면 그 명의시작된 주식을 나중에 찾아오는 게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정말 해소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생기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그 지분 자체를 뭐 뺏기게 되고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회사가 법인을 처음 설립하신 때라든가 지금 법인을 운영하시던 기업이 새롭게 뭐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이럴 때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명의시작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런 것들 회사가 과점주가 아닌 상태에서 과점주가 됐을 때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그 사실하고 신규 법인을 설립하실 때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서 명의시작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제 제가 매주 하나씩 올린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까지 그 증여세 실무라는 책을 이제 내년에 출간하기 위해서 원고 작업 하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올렸거든요. 앞으로는 하여튼 매주 하나씩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